제21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8곳, 전남 10곳의 지역구에선 이미 110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별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압도적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와 영호남 일당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안심 버스 승강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고장나거나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은 가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는 월 1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C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선 기획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가 유지됐을 경우 누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선거구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갑은 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도전자에는 김병래 남구청장, 노영욱 전 장관, 유동국 전 테크노파크 원장, 또 정진욱 전 이재명 후보 대변인,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상옥 전 도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문정은 시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남을 지역구는 이병훈 의원과 김성환 전 동구청장, 김혜경 남부대 초빙교수, 노희영 전 동구청장이 민주당 경선 도전자입니다. 국민의힘 문충식 당협위원장, 정의당 홍성남 지역위원장, 진보당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지부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종록 당협위원장, 정의당에서는 박형민 지역위원장, 진보당은 강승철 전 민노총 사무총장이 나설 전망입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있는 광주 서구을은 김경만 의원, 양부남 전 고검장, 천정배 전 장관 등이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하헌식 당협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김혜정 풍암호 대책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갑은 조호섭 의원이 재선을 준비 중이고 문상필 전 시의원, 정준호 변호사, 진선기 전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국 전 북구의원,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구을에서는 이영석 현 의원과 전진숙 전 행정관의 민주당 경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인숙 호남사랑 이사장, 정의당은 황순영 지역위원장, 진보당은 윤민호 전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갑은 박균택 전 고검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현 시당위원장이, 정의당은 황경순 금타노조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정희성 공동대표가 출마에 나설 전망입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은 김성진 전 테크노파크 원장과 박시종 전 행정관, 정재혁 전 행정관 등이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안태욱 당협위원장, 정의당에서는 김용재 중소상공인 살리기 광주위원장, 진보당 전주현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 등도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내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구 계속해서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는 벌써부터 입지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원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재중 전 청와대 비서관,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윤소아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선웅 당협위원장, 진보당 최국진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수갑은 민주당에서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강용주 여수 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강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경호 제주대 교수,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영호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수을은 현역 김혜지 의원을 비롯해 권오봉 전 여수시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의힘 임동아, 진보당 여찬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은 민주당에서 소병철 현 의원, 김문수 전 서울시 의원, 서가번 전 국회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순천광양 곡성구례을은 민주당 소동용 현 의원에 맞서 권향엽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용재 전 전남도 의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진보당은 유현주 위원장이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우용 당협위원장과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은 순천과 광주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나주 화순은 민주당에서 신정훈 현 의원, 구충권 전 화순군수,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 송금주 전 국회의원,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심을 훑고 있고 국민의힘 김종은, 진보당 안주용 전 전남도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민주당에서 이계호 현 의원이 사선 도전에 나서고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 김영미 동신대 교수,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 이석형 전 한평군수, 장현 전 광주시 정무보좌관, 최영식 전 담양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박영용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남진도 완도는 민주당 경선에 윤재갑 현 의원과 김병구 변호사,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의 출마가 예상되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고향인 진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영일 전 의원과 조웅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한신안 영암은 민주당 서삼석 현 의원에 맞서 김병도 정책위 부의장,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에서는 황두남 전 신안군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강진 고흥보성은 민주당 김승남 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화진 도당위원장의 맞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압도적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대 양당 체제와 영호남 일당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 놓일지는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169석의 수적 우위로 압도적 의회 권력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중도층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두 정당이 싸우고만 있는데 정책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와 영호남 일당 독점 폐해 등이 다소나마 극복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불리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복원될 수 있을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의 수장과 그리고 입법부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총선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각 정당이 받아들 성적표는 이제 남은 1년 동안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동복댐 저수율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월 중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동복댐의 저수율은 22.34%로 2달 전인 2월 중순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급수 시점도 8월 이후로 늦춰져 장마철 평년 수준의 비만 내려준다면 이번 가뭄 위기도 사실상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최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안심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4곳 중 1곳은 고장이 나거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광주 남구의 한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꺼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 센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은 먹통으로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북구의 또 다른 안심 승강장입니다. 이곳 역시 미세먼지 측정 센서가 꺼져 있습니다. 센서가 감지한 공기의 질에 따라 청정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센서가 꺼져 있다면 안심 승강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버스 승강장은 모두 19곳. 지난 2020년부터 미세먼지로부터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스 형태의 안심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 모두 10억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전체 19곳 중 5곳, 그러니까 4곳 중 1곳꼴로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수리하는 구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장난 채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정기 검사가 이게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심 승강장.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가사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만 19세 이상에서 64세 미만 시민 1,045명을 대상으로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5%가 가사수당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와 가사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사수당 지급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사 전업자로 하자는 의견이 72.6%, 액수는 월 10만 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59.2%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의 휘발유 가격이 석 달 만에 리터당 1,6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리터당 1,601.87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전남의 휘발유 가격도 오늘 기준으로 1,615.49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지난 3일 이후 계속 상승하며 오늘 기준으로 광주는 리터당 1,505.55원, 전남은 리터당 1,535.42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본회의에서 자신을 질책한 시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철민 시의원은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모 국장이 저수온 피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질책했으며 이에 해당 국장은 의원석으로 복귀한 김 의원의 팔을 툭툭 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여수시 의정동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정기명 시장은 사죄하고
즉시 해당 공무원의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친 부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찰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정선 후보 지지호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진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된 장정석 전 기아타이거즈 단장에 대한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을 중요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팀의 주전 포수였던 박동원과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뒷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제보를 받은 구단은 지난달 29일 장 전 단장을 해임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남 곳곳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영암군 시종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탔지만 집안에 있던 4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엔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대강 불을 물그릇으로 활용해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등 광주 전남 환경단체는 오늘 영산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오염원이 흘러든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보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면 막힌 물이 흘러가게 돼 상수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을 되살리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조선업 경기가 지난해부터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향후 2년분의 일감을 확보했고 인근 대한조선과 협력업체들도 대부분 1년 6개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불황 속에 빠져나갔던 지역 조선 기능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타 지역에 자리를 잡아 일손이 크게 모자라면서 공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친환경 선박 인력 양성 교육과 생산기술 인력 사업 등을 통해 조선 기능 인력 3,100여 명을 양성해 인력 수급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